네, 네, 시작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갖고 있는 상가에 그 건물주는 아니고 상가주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건물에 지금 임시 회장을 맡아서 건물에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막힐 것 같다. 관이 막힐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한번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직에 대하여. 그쵸.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00원에 옷을 사다가 팔아가지고 10,000원에 팔든 100,000원에 팔든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 방금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어느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정직을 논할 것이냐잖아요. 정직. 근데 아니 치과 의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건물로 돈을 이렇게 해갖고 사는 게 뭐가 좀 띠껍나요? 그게 아니라 치료를 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모르고 치료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의 경제 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사기꾼이 된다고 그러면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가 있어요. 자주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사기를 많이 쳐서 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만들어서 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 최근에 뭐죠? 누굽니까? 안마기 회사. 안마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무슨 논문이라고 내놓고는 솔직히 그거 다 거짓말이었고, 어린이 키 성장을 위한 무슨 기계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런 키 성장과는 관련도 없고, 그러니까 거짓말에 현혹되어 사람들이 넘어가고 거기에 돈을 쓰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벌어요. 많은 업체가 그러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핸드폰은 안 그렇습니까? 핸드폰은 요만큼 했다고 좋아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를 소비자들이 사는 것도 문제죠. 근데 정직하게 말해서 사는 거는 이해해요. 그건 마케팅이니까. 그냥 작은 거에 더 좋아 보여서 견물생심돼서 사면은 소비자는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전달을 했고 그거에 속아서 소비자들이 산 거는 문제라고 봐요. 치과 아까 얘기했지만 치과도 예를 들어 만약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뻥치기 부풀려가지고 했는데 소비자는 또 그런 줄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썩었는지. 그럼 소비자가 또 그렇다고 내내 하다 보면 갑자기 돈은 몇백만 원씩 나와 있고, 어떤 병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하는 거는 그렇겠지만, 이걸 함으로써 더 좋으니까 권하게 되고 그런 거는 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품 백 이야기 하잖아요. 명품 백. 제가 어느 대기업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일하던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 명품 회사예요. 명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품 하나에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사는 게 사기는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좋아서 산 걸. 그 원가 얼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가 얼마 안 하잖아요. 아니 그거가 정직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건 그래도 정직하게 판 거죠. 왜냐면은 마진을 붙였다고 해서 그렇죠.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거짓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줘서 물건을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면 그건 사기죠. 그렇죠.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됨됨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의 기준으로 정직을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물론 이익도 남겨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먼저 마음이 가는 거는 우리 회원 하나하나 분들이 몸이 정말 좋아지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픈 곳이 있다면 그게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막 네.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이제 저희가 체육관을 하는데 체육관 중에 저희가 주제가 이제 움직임을 통한 신경 척추 안정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 진짜 뭐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몸이 안 좋은 사람들 그냥 잘 가르치려고 한 거였어요. 네, 여보세요?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작게 말해주세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매 순간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사람 좋아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죠. 근데 그냥 그 순간이 사실 너무 고됐다고 해야 되나?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뭐 성실하게 한다고 누가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뭐 돈도 안 되는 거 없애라고 그러지. 뭐 자꾸 그런 소리만 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 한 명만 좋아지고 이분 이제 그만두면 그만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했는데 어째 소비자 그래도 좀 또 몸이 안 좋으신 그분이 좋아지니까 또 주변에 안 좋으신 분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걸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겼죠.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참 왜 약간 인상이 찌푸렸냐면 솔직히 돈 쉽게 버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돈을 쉽게 버는 게. 근데 돈을 그렇게 뭐 쉽게 번다는 게 저희가 싫은 거는 그거예요. 사기를 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속이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그래놓고 나 몰라라 물건도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한둘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할 때 사실 제 아내도 누군가가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들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제 아내에게 엄청 큰 상처를 줬어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사실 그 사람들은 사과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평생을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어떤 심리적인 장애도 생깁니다. 그 제가 공개하진 않겠지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기억을 까먹는다든가.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이제 저희끼리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찍어보고 그 심적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참 잘해줬나? 근데 저번에 해줬더니 뭐 계란으로 이제 바위 안 쳐도 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만할까? 뭐 한번 찍어보고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찍으려고 하니까 막 정직에 대해서 막 논하고 싶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직에 대해 논하면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되고 저희는 세금 다 내거든요. 100%. 현금도 안 받아요. 카드만 받지. 그리고 뭐 참 그런 게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참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번 돈 다 뭐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없어요. 뭐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게 이해가 가. 왜냐면은 돈 벌 게 없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짬짬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뭐 다단계 영업이었잖아요. 다단계 영업도 막 사기 너무 많고 정직한 다단계는 좋고요. 아무튼 제가 정직에 관해 제가 혼자 좀 주저리 떠들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뭐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코로나 그거 체크 맨날 해달라고요. 저희도 촬영 안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더 해야겠다. 원래 우리 이런 거 기획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때 저희가 유튜브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 온라인 콘텐츠 촬영하고 막 홈 트레이닝 찍고 그랬어요. 10년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빨리 했죠.
우리가 했으면 계속 했으면 아마 되게 유명해졌을 거라. 에이,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자꾸 하지 마시고. 근데 결국에 행동을 안 하게 된 항상 거는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아니, 행동을 안 하게 된 거는 결국에는 결혼을 하고 가장이다 보니까 가족들 뭐 먹여 살려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맨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맨날 혼자니까 내 결정은 혼자고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맨날 뭐 또 아내가 뭐 받아주고 그런 시대가 지금 갑자기 부부싸움 각오로 아니요, 나오시는 부부싸움 아닙니다. 겁니까?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계속 그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컨텐츠의 시대가 온다. 아, 근데 행동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지 말래도 해야 돼. 성공하려면 하지 말래도 해야 되고 죽인다고 해도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먼저 가치를 보고 누구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이라 하잖아요. 파란 바다로 남들은 그 가치를 모르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 사람들이 또 뭐 비전 얘기하는데 비전은 원래 교회에서 쓰던 말이에요. 원래 비전이 무슨 요즘 사람들 비전이 있는 직업이냐 다 뭐냐면 그 돈이 되는 직업이냐라고 얘기하거든. 우리의 가치는 솔직히 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의 교회에서 말했던 비전은 그것이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비전은 현실의 처참함입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에서의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을 개선을 했을 때 그것을 개선을 하면서 나아가는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개선해내고 나갈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은 비전이지 뭐 돈이 되니? 그게 비전 있는 사람이니? 돈 많이 번 사람이니? 이거는 진짜 그냥 개쓰레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옛날 여자들은 다 뭐 비전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직하게 돈을 번다? 그럼 비전 있는 일을 선택해야죠. 그 비전이 제가 생각한 비전이 보다 현실의 처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거. 우리 스타트업 하면은 뭐라 그래요?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페인킬러가 돼야 된대요. 페인킬러가 뭐냐면은 아픔을 없애주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래요. 그게 비전이에요. 페인킬러가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문제를 개선하는 사람이 돼서 돈을 벌어야지. 우리 플래시모 안 그래요? 문제를 개선하는 운동이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벌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돈이 된다, 돈이 돼서 이걸 한다, 돈이 돼서 저걸 한다. 이건요 그런 얘기는 제 가치관에서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돈이 돼서 이걸 한다. 저도 그런 유혹 많이 받죠. 돈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에 안 가는 걸. 안 그래요? 우리는 무슨 돈이 되니까 그걸 한다. 우리는 그건 꽝이야. 우리가 그냥 원래 10년 전부터 운동 컨텐츠 회사 만드는 거였고, 우리 건강 사업하는 건강 회사 만드는 거였고, 원래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 우리는 우리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렇게 맞죠. 근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면은 언젠가는 선한 결실을 분명히 맺을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들은 금방 하고 죽더라고요. 근데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이건 진짜 사명감 때문에 한 거지. 이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있었다면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아내는 저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함께 제 삶을 꼭 같이 도와주는 사람. 저를 이렇게 같이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제가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정직하게 돈 벌어야 된다고 했는데 완전 잡담이에요. 이건 진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잡담할 거 그냥 촬영하면서 잡담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선으로 악을 한번 이겨보는 방송이 되어 보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근데 이긴다는 것도 참. 근데 유튜버들을 보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 사람들은 아직 기본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보면서 아니 이렇게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방송하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기본이 뭔데? 기본이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 권선징악입니까? 그렇죠. 권선징악. 결국 그런데 세상은 안 못된 사람들도 너무나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 살고 있고 근데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무너져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봐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이겨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냥 어떻게 싸워가지고 뭘 이기고 저는 그런 계란으로 거 바위 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싸우는 방송 아니에요, 그거? 계란으로 바위 싸우는 방송은 아니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죠. 도전하겠다. 그게 싸우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나쁜 의도로 싸우자는 의도가 아니라 그거에 싸우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뭐 의도는 같은 걸로. 의도는 같은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서 저도 좀 용기를 가졌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저는 유튜브를 어제 오늘 보고 오늘 이렇게 찍을 거를 막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까먹었어요. 분명히 아까 저희 이거 찍기 전에 저랑 안 찍겠다고 했었어요.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혼자? 네 알겠다고 했죠. 그 편집은 누가 하냐고. 그 편집은 지금 옆에서 혼자 주저리 말하니까 저 할 말 없었거든요. 저 다 까먹었거든요. 저는 혼자 하는 방송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혼자 하려면 어찌됐건 카메라를 또 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또 당황하고 그렇게 돼요. 그냥 이러면서 자연스레 나오는 게 낫죠. 제 아내가 자주 까먹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까먹어가지고 상대방이 말할 때 자꾸 좀 끊을 거예요. 그거 좀 양해해 주세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때 얘기 안 하면은 기억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제 아내가 그렇게 됐어요. 마음에 어떤 그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조금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나쁜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처 준 사람들은 꼭 저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과 한마디에 30년에 40년에 모든 원한이 30년에 그게 풀어질 수 있다고. 근데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란으로 바위 치자고 하는 거는 사과를 받고 싶다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 받고 싶어요라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방송은 저는 이런 점들이 열받았고 그것을 사과 받고 용서를 그분들한테 받고 싶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용기 내서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럼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뭐 지나간 일이니까 열받게 학창 시절에 왕따 경험들 있잖아요. 뭐 옆에 이분은 자기가 맨날 왕따를 왕따 출신? 이 이야기를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아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애들은 기억을 못 하나 봐요. 은근히 언제가 짜증나냐면 제가 되게 착했거든요. 되게 나름대로 착한 아들이어서 애들이 그러려니 했어요. 서울 살다가 제가 안양 쪽 이사 왔는데 근데 이제 근데 제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얘네들은 기억이 없어요. 지네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가만 안 두려고 제가 막 격투기를 오래 했거든요. 격투기를 체육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걔네 덕분이에요. 제가 진짜 복수하려고 착한 마음에 복수하려고 제가 운동을 참 오래 했어요. 근데 참 옆에서 보면은 착하긴 착해요. 근데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다기보다는 또 너무 좀 마음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작아요. 작은 데다가 성질까지 있어요.
이 복합적으로 이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웃긴 모양이 나와요. 최악이네. 최악이야. 뭐야? 착하긴 착한데 착해서 약간 마음은- 찐따 같은 면도 있는데 마음은 좁은데 또 엄청 막 섬세. 깐깐하고 막 유두리가 없어요. 아까 마지막 뭐였죠? 마지막에 뭐였더라? 유두리가 없대. 뭐 이런 데다가 성질까지 막 갑자기 막 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애가 왜 저래? 막 약간 이상한 거 있잖아요. 성격이 약간 이상해요. 전 욱하지 않는데. 온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자랑질이 심합니다. 제가 예전에 분노 조절이 안 됐어요. 분노 조절하긴 하는 건데 분노가 계속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분노가 생겨요. 이게 왜냐면요, 복수심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건드렸던 애들을 복수하고 싶어서.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막 격투기 운동을 안 하면은 미치겠는 거예요. 막 어디다 패버리고 싶고 발산하고 싶은데 뭐 격투기를 하면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격투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되게 찔끔 남들은 감당이 됐죠. 정말 착하고 좋은 남편 만났다 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정말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막 외치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 있죠. 약간 그런 것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전 약자입니다. 제 아내가 강자입니다. 전 약자예요. 제가 약자예요. 네, 제가 약자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둘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잘 맞아요. 제 아내의 상처를 항상 보듬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가 그래야죠, 부부가. 저희는 사실 진짜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만나고 잘 앞으로- 만났다기보단 너무 진짜 끼리끼리 논다. 둘이 똑같다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듣고 살아요. 일끼리는 아니고요. 네. 근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이쪽은 좀 긍정적인 거고 저는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 그런 저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전 좀 저는 좀 긍정적인- 그런 게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다시 또 원론으로 돌아가서 정직하게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뭐 어떤 응징을 할 건가요? 응징을 하기보다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야, 최근에 그 스테로이드 그것 있잖아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보디빌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스테로이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닭가슴살하고 닭 안심하고 그런 것만 열심히 먹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했다. 근데 또 이런 변명을 하죠. 약물을 했다고 해서 이런 몸이 나오냐? 이런 몸 안 나온다. 그게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약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도핑 자체가. 올림픽 선수들 도핑하면은 엄청 욕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사람들이 순수한 운동회라고 생각했던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대회 나가는데 약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 명성을 얻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정직하게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흑자 일스니 뭐 저기 누구지? 아무튼 뭐 김동현 씨 뭐 그런 분, 아무튼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그 사회에서 이런 거를 까발리면 되느냐. 까발리면 또 이런. 그게 더 매장당할 일이다 했지만 네가 감히 그렇게 이렇게- 외치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 인정하고 그치. 사과를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주 좋은 모습인 거죠. 계란으로 바위 치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하겠다 이거죠. 우리 삶에 그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렇죠. 노력을 해보겠다. 정직하게 해보겠다. 정직하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제일 그래도
정직을 향해 더 외칠 수 있는, 옛날에는 또 언론 기자들이 뭐 이렇게 막 뭐 뇌물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언론 통제하고 힘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같이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촬영하고 올릴 수 있고 언론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정직함에 가까운 사회인지도 몰라요. 정직할 수 있는 사회인 거죠. 정직할 수 있는 사회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직은 그겁니다. 돈을 정직하게 해서 돈 버는 게 관련된 거죠.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는 것처럼, 집을 만들 때 튼튼하게 이제 우리가 건축 뼈대를 만들고 집을 짓는 것처럼, 그것이 뭐 저번에도 인도에 무슨 100층짜리인가 아파트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우리가 튼튼한 뼈대의 집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자,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방송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네, 마무리합시다. 네. 아무튼 커피숍에 앉아서 나누던 이야기들을 그냥 누가 보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이야기를 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무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바보 아니야. 바보같이 합시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말 그대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우리 말했잖아요. 10년 동안 안 했다니까요.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거를. 그게 이렇게 쉽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어떤 결과물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이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돈 욕심 때문에 이것을 뭐 여러분들한테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본 정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까, 이 영상을?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싫으면 안 봐도 됩니다. 싫으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좀 사랑받고 싶어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제 안에는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네. 됩니다. 이게 등을 돌리시면 좀 제 성격이 유리알 같아가지고 금방 깨져요. 한 사람 살린다 생각하시고 좀 구독자 봐주세요. 한 명이라도 좋아. 우리 한 명, 두 명, 한 분 한 분 그런 분들, 우리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고 만약에 동참해 주시고 제 그런 마음으로 생각에 살겠다고 막 이렇게 동참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막 생겨서, 막 만약에 그래도 동네 요 주변에 사신다면 우리가 뭐 같이 조그맣게 떡볶이 파티라도 어때? 만약 그런 분들 한 10분만 계셔도 진짜 괜찮지 않아? 떡볶이 파티하고 뭐 그런 모임을 만들면 좋겠네요. 냉면 선한 사람들의 모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임. 아무튼 뭐 아니 근데 저희가 뭐 거대한 건 해드릴 수 없고, 뭐 자그마한 떡볶이라도 재료 사서 그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죠. 괜찮죠? 떡볶이 냉면이나 씁니까? 당신이 한다면 괜찮죠. 제가 하겠습니다. 냉면이나 만들게 냉면이 쉽습니까? 떡볶이가 쉽습니까? 냉면이 쉽나? 아, 그냥 사다 먹죠 그냥. 아유 사다 뭐 그럴 수 없어요.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우리 여기 제목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맞는 거야? 그럼 셈이죠 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네.